야구 대회 때 네. 보면은요 파울볼 떨어지면 막 가서 벽에다가 머리 부딪힐 각오하고 그렇죠. 잡잖아요. 예. 막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하겠습니다. 네. 여당 구성원들한테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민 원장님께서 빨리 홍보 전문가로 참여해서 아이, 그러면 너무나 각본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편집해 주십시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보류했던 법안들도 계속 강행을 하면서 좀 국정을 흔들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정을 흔들는 게 아니라 국정을 뿌리째 뽑아버려 가지고 네. 대선 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입법 독재입니다. 입법 독재고 정말 그런 그 움직임이야말로 민주당의 움직임이야말로 상권 분립 자체를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네. 안 되는 거니까 국회는 이제 행정부는 일단 제일 큰 게 예산, 우리 국가 살림을 편성 권한이 있잖아요. 네. 편성 권한하면서 국회는 입법부에는 이걸 정부에서 편성해 오면은 심의하고 의결을 해주잖아요. 네. 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는 말하자면은 그 입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면 행정부에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행하기에 무리가 되면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제2요구권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견제와 균형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행정부에서 할 일, 그다음에 현 정부가 할 일을 자기들이 다 하면서 법을 다수로 행포로 갖다가 몰아붙여가지고 이 대통령 행정부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건 헌법이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고쳐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금 법률로 바꾸겠다는 예, 거예요. 예, 헌법에 고쳐- 분명히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마치 할 수 있는 대법원장 밑에다가 뭐 기구를 둬갖고 그 사람들이 추천하면 그걸 임명하게 하면 임명권이 없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약, 네. 애국하고 조약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들이 다 제안하겠대요. 그러니까 국회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뭡니까 이게? 그리고 아니 감사원장 보고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헌법에 그렇죠. 예, 예. 보고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헌법을 다 뒤집고 있어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한두 가지. 그게 한 제가 보니까 한 7가지가 됐어요. 자기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대선 불복이라니까요. 이건 뿌리째 근거 흔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봉투법,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강제 매수법, 네. 남는 살 강제 매수법, 간호사. 그 다음에 그 가도법, 방송법 네, 네. 이걸 갖다 계속해서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그 행사하는 네. 폭군 대통령이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뭘 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지금 그렇게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법안 숫자가 15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거 갖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두 가지 측면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자기들이 대통령 행정부 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갖다가 굉장히 몰아붙인 거부권만 맨날 행사하는 대통령으로 그리고 네. 총선 때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의한 그 방탄 정국을 이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도 있어 보입니다. 예,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중반 어떤 조사에 30%까지 내려갔는데 이 결정적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저는 제가 또 나름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네. 이렇게 보면은 조사마다 좀 들쭉날쭉합니다. 네. 예. 들쭉날쭉한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리고 또 당 그 여당 내에서 하는 조사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은 30% 후반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뭐 20%대다 아주 저조하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 아주 상승세가 아니고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긴 해요. 네. 예, 그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그 내놓는 카드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5일 날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다음에 노동개혁? 노동개혁 이 3대 개혁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쭉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 일을 한다는 걸 네. 특히나 개혁적인 일은 이 안 그리고 민생안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막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작년 12월 15일 날 내놓고 난 다음에 좀 뜸해요. 네. 이 카드가 좀 뜸하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홍보 부족도 홍보 부족도 네. 좀 예. 이렇게 문제점으로 네. 지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일을 해놓고도 네. 민주당 쪽 사람들은
엄청 흔히 하는 말로 장사를 잘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엄청 아주 그 막 침소 봉대해가지고 막 네. 큰 일을 이루는 거. 대표적인 게 이재명 네. 대표 대장동 네. 당군 일의 최대의 취재 사업이라고 해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를테면은 민정수석실 폐지라든지 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하여튼 여러 가지 개혁 정책, 권력기관 개혁 네. 이런 걸 해놓고도 사실 홍보가 전혀 그 아. 미약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네. 홍보 부분, 그러니까 홍보 실패도 국정의 실패로 생각을 해야 된다. 아. 저는 그 부분을 그 좀 말씀. 탁현민 같은 사람은 데려와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기술자가 쇼잉 기술자가 기술자. 있어야 되는데 일테면은 기술자도 기술자지만은 네. 제가 좀 그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그 열심히 이걸 안 하려고 그래. 문제시 삼고 내가 좀 이 홍보를 해보겠다. 네. 막말로 해서 대통령 홍보 담당, 네. 그 다음에 당의 홍보 담당. 네. 이런 분들이 막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하겠습니다. 네. 라고 흔히 하는 말로 하는 그 감투 정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쪽 여당 구성원들한테 네. 부족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네. 옛날 우리 야구 보면 야구 대회 때 네. 보면은요 파울볼 떨어지면 막 가서 벽에다가 머리 부딪힐 각오하고 그렇죠. 잡잖아요. 네. 그런 사람한테 나중에 감투상 주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런 그 감투 정신 네. 감투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민 원장님께서 빨리 홍보 전문가로 이 참여해서 감투의 그 정신을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아이, 싶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네. 그 각본에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은 좀 편집해 주십시오. 편집해 주십시오. 아니, 또 일각에서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보수에 맞춤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 심평 그렇죠. 변호사가 대구 서문시장 내변이나 방문한 것은 달콤한 늪이다.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그 심평 변호사 얘기는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인데 좀 잘못됐다. 너무 공개적으로 했다. 아. 너무 공개적으로. 네. 하면 그게 바로 일테면은 내부 총질 성격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냉정하게 보면은 네. 시기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네. 선거라는 것은 네. 아니 그러니까 중도표를 잡는다는 것은 선거 때 가서 네. 정책으로 하는 것이지 아. 네.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빠른 측면이 있고 선거 때가 되면은 네. 그 대통령실이나 또 당에서도 충분히 중도층을 향한 그런 그 정책을 네. 내놓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마치 준비하고 있는데 네.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 얘기를 심평 변호사께서 하신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네. 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다. 어.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어, 근데 그렇군요. 심평 변호사가 또 네. 다른 말도 했는데 어. 대통령이 교만하지 않은지 스스로 경계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주변에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대통령 주변에 안 가봐서 직원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뭐 언급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용 의원이 곧바로 이 오늘 그 페이스북에다가 네. 심평 변호사가 왜 당신이 왜 멘토냐? 네. 그러면서 그냥 바로 치받아 버렸는데 뭐 대통령한테도 좀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후보 시절에 네. 후보 시절에 윤석열 그 대통령을 네. 제가 그 많이 그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순소리 굉장히 달게 듣는 분이에요. 아,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이 특성이 있어요. 제가 파악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네. 쓴소리를 하되 쓴소리 하는 게 논리적으로 정연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얼마든지 설득 당합니다. 네. 아. 예, 저는 그래서 면전에서 또 쓴소리를 해야 돼요. 어. 뒤에서 쓴소리하는 거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아. 면전에서 뒷담화는 안 된다. 아, 뒷담화는 안 되고 앞담화는 면전에서 안 논리 정연하게 네. 얘기를 하면은요. 엄청 귀가 열려 있는 분이에요. 어. 아.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인사가 용산에 사실 있어요. 비서관급 이상의 어. 네. 윤석열 대통령을 모질게 비판했던 네. 그런 네. 분을 지금 중용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용산- 직원한 참모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있죠. 아하. 예, 근데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네. 거예요. 잘못 알려져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내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현지 상황을 좀 점검하겠다 이런 취지이고 또 시민사회 관련자들 전문가들 만나서 좀 일본
여론을 살펴보겠다. 이런 계획인데 지금 윤재갑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하면서 또 삭발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본 반응을 좀 보면은 그렇게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근데 예. 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하러 갑니까? 그 비행기표 아깝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일 전인가요? 3일 전에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이게 꼭 옛날에 일본 우익들이 네. 우리 독도 세레모니 하려고 한국에 오려고 했던 거. 그러다가 거부당했죠. 네, 그거보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도 네. 일본에서 보기에 일본 국민이나 일본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네. 한국의 국내 정치 쇼를 하려고 일본을 뭐하러 오느냐. 네. 그거 오면 안 만나겠다. 네. 이런 분위기예요. 아하. 말하자면은. 예. 네. 그리고 또 오면 안 만날 뿐만이 아니라 네. 굳이 올 필요도 없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거기를 뭐하러 갑니까? 네. 그리고 또 말씀이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 가짜 뉴스라니까요. 예? 후쿠시마에 뭐 방사능 멍게를 우리가 수입한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않겠다라고 3번, 4번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은 안 믿고 네. 일본의 어디 신문에 한 줄 난 그 가짜 뉴스를 믿어가지고 네.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냔 말이에요. 수입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한다는데 수입하지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데 수입되기로 자기들이 수입해서 갖다 놓을 것 같아요, 아예. 그래놓고 이거 후쿠시마 거라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회의에서 강사로 초청 안 하고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하니까 네. 아니,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손 놓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국제적인 나라들이 다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검사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후쿠시마 방류하면 그게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캄차카와 알류산 열도 해가지고 미국이에요, 미국. 알래스카. 예, 예. 근데 미국은 정작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돌고 돌아오려면 7개월이 걸려요. 전 세계를 돌고 돌아서 해류를 남극까지 갔다 돌아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국제적인 지금 논의 과정을 지금 지켜보면서 또 거기다가 뭐가 나와도 우리 수입 안 한다는데 굳이 그걸 수입하라고 뭐 가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 안 해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설명하셨잖아요. 캄차카 반도로 가고 뭐 1년인가 뭐뺑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부러 정치 쇼를 하면서 네. 국내 정치용으로 그렇죠. 선거용으로 지금 뭐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선거용으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지금 그래서 뭐 그 민주당이 하도 이런 공세를 많이 하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해라 아예 선거 유불리만 갖고 이렇게 맨날 발목만 잡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그러니까 경제고 안보고 뭐 모든 정책이 다 선거를 갖고 선거를 겨냥해서 발목을 잡든 아니면 정쟁화하든 이러고 하는 게 민주당이 지금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지금. 예. 네. 전형적인 이제 구태 정치죠. 네. 그걸로 여태까지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걸핏하면 탄핵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덕수 네. 총리까지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장관을 다 돌고 돌아서 이제 농식품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 이제 총리까지 또 탄핵하겠다는데 이 탄핵도 너무 자주 써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예. 민주당이 완전히 국회 입법부도 장악을 또 했지만은 네. 그것보다 또 사법부를 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뒷배를 믿고 맨날 탄핵을 입에 올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진짜로 만에 하나라도 네. 올려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까지 네. 인용이 되면은 네. 지금 성공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억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국무위원이든 누구든 탄핵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공무원을. 그렇죠. 근데 그걸 억지로 한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하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좀 탄핵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탄핵을 한번 했으면. 한번 해보면. 예, 예. 근데 뭐 헌법재판소가 전번에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법 절차 위반이지만 무효는 아니다. 희한한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런 정치적 판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절차법을 위반했으면 그 결과물은 당연히 무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민주당을 봐주기 위한 네. 정치적 판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이 알박기 해놓은 사법부라니까요. 그 사법부의 민낯이에요.
그 뒷배를 믿고 입법부에서 민주당이 저런 행포, 네. 입법 독재를 네. 부리는 거고 대선 불복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네. 행태를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참. 눈만 뜨면.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제 방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하영재 의원은 뭐 어쨌든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고 나서 본인이 죄 인정하고 나니까 기각됐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아마 다음번에도 또 방탄할 것 같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크고 사실상 뭐 어마어마한 방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역전했어요. 이건 네. 무슨 조합입니까, 도대체? 그것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되는지 아마 그 지지층 네. 지지층이 서로 워낙 강고하지 않느냐. 네. 근데 또 호남에서도 약간 그 보면은 네. 호남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호감이고 네. 여론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량 조사에서 수치상으로 보면은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네. 저렇게 높은 거 그런 측면에는 민주당의 지지층이 강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 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게 다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그럼 또 체포동의안이 오면 더 반란표가 나와서 정말 통과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온갖 그 경우의 수를 머리에서 생각하면서 네. 또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럭비 공처를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네. 그런 그 성정이라고 봐요. 네. 보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이제 물러나야 정상인데 네. 이걸 좀 더 극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버티다가 총선 전에 네. 정부 여당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의 카드로 네. 본인이 물러나서 어. 극적인 효과를 내세 가지고 총선 압승을 하려고 하는 아하. 이런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저는 염려도 있어요. 아하. 사실은.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이제 구속될 게 뻔한데 네. 이때면 모르겠으나 아무튼 네.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된다 할 경우에 그 안에서 네. 옥중 공천이 되겠냐고요. 음. 옥중 공천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옥중 출마는 왕왕 있어 왔지만은 옥중에서 도장 공천 찍으면 되겠냐고요. 네. 그건 무조건 수도권에서 안 되죠. 예. 도장 갖고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도장을 갖고. 그것이 이제 이거 여당이 바라는 옥중 공천인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기에는 네. 그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집단 지성, 네. 민주당의 집단 지성이 네. 이재명 대표를 설득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봐서 그래서 여당이 준비를 진짜 잘해야 된다. 아하. 중도층의 마음을 살, 청년의 마음을 살 네. 이런 정책적 어프로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너무 그리고 민주당이 이념 편향적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쪽도 너무 또 이념 편향적으로 가면 안 된다. 아하. 네, 저는 그렇게 혼자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